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어제 옵션 만기를 무사히 넘긴 우리 증시 오히려 금요일인 오늘 더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2%대 코스피가 하락을 해주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시장을 대응하면 좋을지 시장을 보는 눈 오늘도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리고요. 두 분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소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힘내서 혼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재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도 열심히 혼나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님한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주식 매매 습관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도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혼나려고 저희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가 2021년 첫 옵션 만기일이었잖아요. 맞아요. 잘 마무리가 됐다는 평이 이제 많던데 오히려 오늘 시장이 더 흔들리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흔들리니까 마음이 어때요? 너무 잘 가던 시장이 또 이렇게 흔들리니까 불안하네요. 그죠? 네. 불안한 게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 참여하면서 가장 힘든 거는 주식시장은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식시장을 위험자산으로 분류를 하죠. 그렇죠. 위험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변동성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 변동성은 상승에 대한 변동성과 하락에 대한 변동성을 같이 갖고 갑니다. 그럼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위치를 보면 좀 도움이 되는데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를 보려면 차트를 보면 도움이 됩니다. 작년에 위기 위에 별다른 위기 없이 쭉 올라왔다가 8월 달, 9월 달, 10월 달 지금 긴 그래프로 보니까 아주 짧은 마디로 조정이 있었는데 힘들어했죠. 요 구간을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느닷없이 11월부터 거의 수직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월 첫 주 지난주에 9.7%가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환호를 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관성의 법칙이 작동을 합니다. 연상법에도 작동을 해요. 그래서 끝없이 오를 것만 같은 이 주식을 급한 마음에 막 삽니다. 샀는데 그러고 오늘 위치를 보니까 주간으로 2.1% 빠졌습니다. 2.1%. 네. 바닥에서 110%가 올라왔는데 2.1%가 빠졌습니다. 왜 사람들의 충격이 클까요? 오를 때는 오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2%라도 빠지면 불안한 게 사람 심리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위원님? 아마 불안하신 분들은 이런 거 아닐까요? 만약에 100%를 먹은 투자자라면 네. 그렇게 불안할까요? 그러네요. 본인이 먹은 수익률이 100%라면 불안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리고 내가 가진 자산의 일부를 넣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불안할까요? 주식시장은 왜 모든 투자자들 마음이 상대적이냐 하면은 모두의 상황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주식불패방에서나 방송을 통해서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우월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훌륭한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 훌륭한 전략이란 대체적으로 관리를 말씀을 드렸죠. 살 때 분할해서 사세요. 네. 종목은 가급적 분산하면 좋습니다. 가급적 비중 조절을 하세요. 지금의 위치에서 주식 100% 갖고 있는 건 부담입니다. 지금 정도 위치라면은 한 20% 현금을 갖고 있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린 게
이러한 변동성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위치입니다, 지금. 모든 거는 정반합. 그러니까 과하면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이격도입니다. 이격도를 보면은요, 지금 1월 달 들어서 찾아볼 수 없는 이격도가 나왔어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정은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문제는 1월 첫 주에 대형주 위주로 시세가 났기 때문에 네. 그 대형주를 쫓아서 산 분 같으면은 삼성전자의 변동성을 보면은 일주일간에 10% 변동이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 변동입니다. 만약에 15% 구간 이상에서 추격 매수를 했다면 15% 정도의 충격이 있었겠죠. 네. 그런데 분할도 안 하고 내가 투자 자산의 일부를 넣은 게 아니라 몰빵을 했다면 이 불안감은 견디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번 주말이 굉장히 괴로울 거고요. 저기 10만 원에 사서 갖고 온 사람과 27만 원에 사서 지금 24만 원에 있는 사람은 바라보는 현대차의 관점이 전혀 틀립니다. 체감이 다를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 현대차가 어떤 꿈이 있고 왜 달라지고 밸류에이션이 뭐가 달라지고 애플카를 통해서 어떤 산업적 변화가 기대되고 이런 걸 다 그만두고 지금의 시장의 위치는 이제부터는 신법의 기간입니다. 기법의 기간이 아니고 네. 작년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싼 구간이었기 때문에 꿈과 방향이 맞으면 무조건 사놓고 기다리면 다 올라갔습니다. 제가 작년 말에 올 들어서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시장은 여전히 가겠지만 변동성이 있을 거고 섹터별로 차별화가 좀 심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러한 시장이 진행되는 거고 이러한 시장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예측한 사람은 범위 내에 움직이는 것. 그렇지만 작은 범위는 아니죠. 이익이 난 것도 반납하면 괴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여전히 방향입니다. 내가 생각한 방향이 맞다면 우리가 믿는 거는 이번 시장의 출발은 유동성이었죠. 그러면 그 유동성이라는 게 어떤 유동성이냐? 가계자금의 머니 무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 올해 예탁금이 70조가 쌓여 있어요. 네. 지금까지 주식을 산 게 한 50조 가까이 샀죠. 네. 그럼 개인이 120조가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더 들어올까요? 앞으로도 더 들어올 거라고 예상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과거 데이터치를 가지고 M2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죠. 네, 저번 주에 설명해 주셨죠. 네. M2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총 유동성은 M2로 합니다. M은 중앙은행의 본원 통화, M2는 시중은행의 단기 상품, M3는 제2금융기관의 비통화금융기관까지 해서 M3로 합니다. 과거 지금과 유사한 가계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넘쳐날 때 시절이 80년도 말, IMF 직후 2000년 중반 이때였는데 피크를 찍을 때가 대체적으로 M2 기준으로 10% 기준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하면 300조 가까이가 아마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반 정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막강한 가계자금의 머니 무브에 대해서 이 힘을 좀 믿어야 되고요. 그 이면에는 자산 가격은 항상 상대 가격이라 그랬죠. 네. 금리를 면밀하게 추적해 봐야 된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주식 자산보다 훨씬 우월한 자산이 생기면 주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우월한 자산은 금리고요. 그래서 미국채 수익률이 1.5를 넘나 안하를 굉장히 주목해 보는 것과 두 번째, 유동성의 근원이었던 연준의 양적 완화, 테이퍼링. 네.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를 계속 추적해 봐야 되는 거죠. 금리 얘기하면 또 한참 걸리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한번 참고를 해 주시고, 어쨌든 지금 시장은 너무 올랐기 때문에, 받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다만, 섹터별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들어왔는데 지금 시장은 섹터별 순환이 빠르죠. 대형주 일방에서 이번 주에는 중소형주는 많이 올라왔어요. 네. 대형주가 내려와서
대형주를 쫓아간 사람들은 어렵지만 중소형주는 또 화려하게 많이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또 말씀드리는 게 내가 시장에서 어떤 전략으로 무슨 전략으로 수익을 취할지를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쫓아다니면 항상 뒷북칠 확률이 많습니다. 전략이 뚜렷하면 지금도 여전히 유동성 환경은 뚜렷한 환경이고요. 투자의 기회는 많이 있다. 이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금리 인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지만 이 이야기까지만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위원님께서 내일 토요일 오후 1시인데요. 무료 온라인 방송을 여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번 주 토요일에 제가 살짝 가서 보니까 네. 저희 정규 방송보다 훨씬 더 멋지게 하고 나오셨더라고요, 위원님. 아, 그런가요? 네. 화면에 나오나요? 네, 화면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위원님께서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돌려보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무료 온라인 방송 내일도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좀 궁금하거든요. 살짝 힌트 주시겠어요, 위원님? 아무래도 이번 장을 좀 힘들어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시장을 다스리는 신법, 심리를 다스리는 법, 기법보다는 신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기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또 새롭게 우리나라 이제 금융시장에 투입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신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또 해주신다고 하니까 주식 초보자분들이 특히나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 정리를 들어봤으면요. 이 넘치는 유동장 속에서도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투데이 이슈 바로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시장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황소개미죠. 오늘 2조 원 넘게 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3,100선을 방어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어떤 시장 흐름들을 보였는지 자세하게 좀 더 이야기 나눠보고요. 두 번째는 LNF 특정 종목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양극재 대규모를 수주했다는 이슈입니다. 2차 전지 투자 좀 유효한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풍부한 유동성 장세 속에서도 시장이 이렇게 꺾이고 있는데 개인들이 열심히 방어를 해줬어요. 네. 아직도 실탄이 남아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섭게 사줬는데 네. 지수는 고꾸라졌더라고요.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을 이기기엔 좀 역부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3,100선이 넘어져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힘이 분산되고 있죠.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되고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이 불안하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본인의 투자 포지션에 에러가 났을 확률이 많습니다. 지금 시장은 이렇게 더 좋을 수 없는 시장이 맞고요. 네. 이번 한 주에 고작 2% 조정 받았고요. 고작 2%. 우리가 3월 달을 한번 보면은 어떤 시장이었냐면 전 종목 하한가. 아, 네. 그죠? 뭐 얼마 전입니다. 1년도 안 된 시간. 근데 다 까먹었죠. 네, 그때 네. 차트를 보면 깜짝 놀랄 것 같긴 한데. 하루에 뭐 지수가 14% 14% 떨어지고 네. 눈 뜨면 눈 뜨기가 싫죠. 오늘도 하한가. 네, 그랬던 시장이 불과 8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고작 2%예요. 고작 2%. 주식시장을 좀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주식시장은 변동성을 반드시 수반을 합니다. 이 변동성을 다스리는 게 전략입니다. 이 변동성이 없을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정도 변동성을 가지고 놀란다면 전략을 근본적으로 좀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식은 사업입니다. 사업을 그냥 느낌이나 감으로 하지는 않죠. 그러면 내가 사업을 한다면은 어떠한 전략하에 어떻게 수익을 내겠다는 구체적인 최소한의 플랜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시장 조사라고 하죠. 그렇죠. 시장 조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떼어오는데 어디서 떼어오는지 이게 종목 고르는 법입니다. 그 물건을 골랐는데 싼지 비싼지 프라이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정보를 탐색해 봤더니 여러 가지 뉴스나 공시나 이런 게 뜨는데 그걸 100% 믿어서는 안 됩니다. 뉴스나 공시는 매일 쏟아져요. 얘기했지만 물건을 파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내 물건 좋다랍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화로회를 팝니다. 부산에서 공수했대요. 이거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걸 드시면 뭐 어디에 좋은 얘기 좋고, 합니다. 네. 그 말이 현역돼서 덜썩 사보니까 옆에 가봤더니 굉장히 비싸게 샀어요. 매매가 끝나면 끝입니다. 내가 가격을 지불한 순간 끝입니다. 환불 안 되죠. 예.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매수할 때는 매수자입니다. 매도자는 공급자예요. 매도자는 비싸게 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좋은 뉴스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쁘게 포장을 합니다. 그 포장빨이나 화장빨에 속지 마십시오. 그 본질을 내가 좀 조사를 해서 기본적으로 이 물건은 얼마가 적정해 라는 걸 본인이 갖고 있어야 바가지를 안 씁니다. 그것만 안 쓰면 주식시장은 꽤 할만한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 물건도 많고요. 싸게 뜰 수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 옆에 혼란스러운 게 주식시장 전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항상 뭐 잘 되는 데를 매일 홍보해 줍니다. 그렇죠. 오늘은 이쪽이 핫해가지고 뭐 10% 이상 오른 종목이 매일 몇십 개씩 쏟아져서 누군가 그걸 갖고 자랑을 합니다. 나는 오늘 뭐 30% 먹었어요. 20% 먹었어요. 10% 먹었어요. 5%는 껌값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금리가 1%가 안 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의 대명사인 은행에 예치를 해두면 1% 이자를 받기가 어려운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은행에 돈을 두나요? 안심입니다. 내 자금이 은행에 두면 내 돈을 까먹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금리가 없더라도 은행에 두는 것이지요. 근데 주식시장이 넘어오면 관점이 너무 달라져요. 주식시장에 들어왔는데 30%. 30% 먹으려고 주식해? 50%는 먹어야지. 그것도 짧은 시간에. 한 달 내에. 처음부터 무리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러면 내가 20%를 먹을 만큼 준비가 돼 있는지 20%를 먹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노력을 했는지를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물건 값을 내가 어디서 뛰고 티핑 포인트, 진입 포인트와 청산 포인트가 뚜렷하게 보이는지 그런 준비도 안 돼 있는 분이 옆에 황새가 날아다닌다고 내 다리를 찢어봐야 황새 못 쫓아갑니다. 나한테 맞게 가면 됩니다. 보폭 개구리처럼 한 발짝씩 가도 됩니다. 1년에 10%면 훌륭합니다. 대신 하방이 단단한 거, 바닥이 다져진 거, 그런 종목을 사서 믿음이 있잖아요. 밤잠을 편안하게 주무시고 그러고 내 목표대로 6개월에 10% 먹었다. 만족해야 됩니다. 나는 더디지만 변동성을 줄였고 내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나는 다음을 위해서 또 6개월에 10%짜리를 찾겠다. 이렇게 하시면 주식시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출발 자체가 짧은 시간에 기본적으로 20, 30% 수익을 노린다면 굉장히 바가지를 쓸 확률이 많고요. 출발이. 그래서 굉장히 높은 가격에 들어갔기 때문에 나보다 더 바보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높은 가격에 샀는데 나보다 더 바보가 와서 나보다 더 높은 가격에 사주지 않으면 이 가격은 매수자가 없어지는 순간 가격은 급락합니다. 이건 아주 상식인데요. 주식시장도 수요와 공급이 존재합니다. 제가 왜 MT 기준으로 아직도 들어올 자금이 많습니다라는 걸 모두에 설명을 드렸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내 주식을 사줄 대기자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시장은 괜찮은 시장입니다. 다만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가려고 하는 생각만 지우면 차분히 지금 정류장에서 출발 대기하는
차선에 지금 정차해 있는 이런 좋은 물건을 보는 안목을 길러야지 지금 내 눈앞에 번쩍번쩍거리고 쭉 달려나가는 급행열차, 이미 속도가 붙어서 60km, 70km 달리고 있는 열차에 내가 몸을 빨리 싣겠다고 뛰어오르다가 착지가 안 돼서 떨어지면, 낙상을 하면 치명적인 상해를 입습니다. 주식시장은 차는 계속 옵니다. 이 차 떠나면 다음 차 타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목적지를 분명히 아시고요. 정류장에서 차를 타십시오. 달리는 차를 타려고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문제의 출발이 됩니다. 지금도 정류장에 많은 차들이 정차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십시오. 네, 정말 오늘도 기분 좋게 혼난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오늘 2% 정도 흔들렸는데 사실 바닥에서부터 지금 100% 이상 오른 시장에서 2% 살짝 흔들렸다고 힘든 분들은 고점에서 잘못 쫓아가신 거죠. 너무 빠르게 달리는 차를 내가 타려고 욕심부리지 않았나라고 좀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와닿는데요. 한 3%에서 5%만 수익이 나도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작년 요맘때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10%, 30% 막 이렇게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 나 뭔가 잘못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든다고도 하시더라고요. 목표가가 높은 거를 남으라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는 네. 100%를 잡는 게 맞습니다. 아, 네. 어떤 종목을 잡아도 이 기업의 성장성이나 앞으로의 업사이드를 봤을 때 100% 정도는 보여야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기간과 네. 준비, 테이크업 이거에 대해서 내가 분석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업사이드가 있는 종목을 정차 구간에서 타는 겁니다. 이걸 준비도 안 돼 있는데 막 달려나가는 차가 100%짜리인 줄 알고 50%에서 뛰어 올라탈라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네. 차분하게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목표는 100%를 잡는 게 맞아요. 주식시장은 그럴 기회를 줍니다. 지금의 유동성은 그걸 가능하게 해줘요. 하지만 내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게 100%짜리인지 마이너스 20%짜리인지 전혀 내가 가격을 모른다면 승차하지 마십시오. 그냥 은행에 두시는 게 맞습니다. 적어도 내 눈에 100%가 보여야 들어가십시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목표가가 높은 것에 대해서 나무라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목표는 높게 대신 내가 그 목표가 정확히 보이는 눈을 갖고 있는지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지난 2020년도 그랬고 요즘에도 핫한 것이 바로 이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하락 속에서 셀트리온 제약이나 시젠 같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들은 관련주들은 하락한 반면에 LNF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은 또 껑충 뛰어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슈로 가져온 것이 LNF와 관련된 이슈인데요. 배터리 소재 업체인 이 LNF 회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에 이어서 SK 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대규모 수주에 나선다는 이런 호재가 나와서 오늘 주가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2차 전지 앞으로 투자하고 싶은데 그런 상품들도 많잖아요. 2차 네. 전지로 이루어진 네. ETF라든지 여러 상품들이 있을 때 2차 전지 대장주가 무엇일까? 앞으로 갈 종목들이 무엇일까?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LNF 오늘 이 이슈는 확실히 호재는 호재죠, 위원님? 대단한 호재고요. 네. 사실 LNF는 제가 방송에서 한 10번은 얘기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익숙한 종목이죠. 네, 그리고 당연히 우리 가족방 종목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2만 원대 얘기를 했었고요. 4만 원대 얘기를 했습니다. 와. 앞으로 2차 전지 섹터는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패러다임이 바뀌는 걸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은 제반 산업이 다 바뀝니다. 트렌드가 바뀝니다. 그 핵심은 에너지가 바뀝니다. 탄소의 시대가 저물고 전기의 시대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따르는 모든 밸류체인이 다 바뀌는데 그중에 핵심이 2차 전지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전지 위에 또 얘기를 한다면 전력 인프라, 분산형 전력 인프라 이런 쪽에 기회가 많고 그걸 더 서포트하면은 로직 반도체, 앞으로 전력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로직 반도체가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라 그랬죠? 반도체, 신재생, 2차 전지. 이 세 개는 성장 섹터로서 상당 기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성장 섹터는 밸류에이션보다는 미래에 대한 통찰이 좀 필요합니다. 미래를 땡겨오는데 미래가 불확실하면 땡겨올 수가 없는데 2차 전지제가 뭐라 그랬죠? 확정된 미래를 땡겨온다 그랬죠. 그렇죠. 확정된 미래를 땡겨오기 때문에 이건 불확실성이 아닙니다. 설비 증설이 들어가는데 앞으로 5년 후면은 2차 전지 시장은 반도체보다 시장이 더 커집니다. 네. 그런데 증설을 내가 작년에 이제 처음 강의할 때는 27% 성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33%입니다. 지금은 50%씩 증설해도 못 맞춥니다. 왜냐하면 테슬라가 촉발시킨 2차 전지의 바람, 전기차의 바람. 네. 지금 전기차가 작년에 테슬라가 50만 대에서 한 몇천 대 빠지는 수량을 판매했습니다. 테슬라가 50만 대를 못 팔았어요. 시가총액이 900조 찍고 갔다 와서 지금 800조입니다. 잠깐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테슬라가 작년에 100%가 올랐습니다. 100%가 올랐는데 이 100% 오르는 동안 주가의 변동이 어땠을까요? 주가의 변동이 정말 등락이 심했고 테슬라가 오르는 구간 내내 들었던 얘기가 네. 테슬라는 현금 흐름,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망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작년 초에 테슬라의 주가는 분할 가격으로 해서 80불이었는데 지금 840불이니까 10배가 올랐는데 자 중간에 한 60% 빠진 구간이 있었고요. 25% 빠진 구간이 있었고 40% 빠진 구간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시청자 여러분 10배를 먹은 사람이 누군가는 10배를 먹었습니다.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테슬라 주식을 갖고 10배를 먹었을까요? 이 중간중간 테슬라는 수많은 노이즈를 양산했습니다. 분기 실적 발표할 때마다 이익이 못 나서 다음 분기는 또 적자고 자금 조달이 안 돼서 운영 자금이 없어서 부도날 수 있다. 뭐 조만간 투자자를 더 못 만나면은 현금 쇼티지가 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걸 딛고 올라갔어요. 결국 테슬라가 이렇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이게 자본시장의 힘입니다. 만약에 자본시장에서 테슬라가 자금 조달, 유상증자나 이런 거를 원활히 못했다면 지금의 테슬라는 아마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테슬라가 꿈꾸는 세상은 자동차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가 아닙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죠. 맞습니다. 인터넷 기업들이 인터넷을 확장하려고 자율주행차를 만든다 그랬죠. 자율주행차를 통해서 운전하는 동안 인터넷을 못하는 유저들한테 UI 경험을 시켜주는 거죠. 그게 플랫폼 기업들이 자율주행에 뛰어드는 목적이고요. 테슬라는 한술 더 떠서 스페이스X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주의 시대를 연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을 통신사 기지국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적에도 위성, 인공위성을 띄워서 인공위성과 통신을 합니다. V2X죠. 국내에 자세히 찾아보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최근에 엄청 급등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인포뱅크, 네. 에이테크 솔루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급등을 하는데 왜 이런 흐름을 좀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테슬라를 10배 먹은 사람은 아마 이런 사람일 겁니다. 투자해놓고 까먹었어요. 내가 테슬라에 투자한지도 몰라. 지나놓고 보니까 내가 테슬라 주식이 있대. 인터넷 미담 같은 그런 이야기네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내 자산의 일부를 넣은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뭐 40% 빠지거나 50% 빠지거나 큰 관심도 없다. 세 번째는 테슬라를 정말 열심히 분석해서 이 기업의 꿈과 미래를 믿고
나는 테슬라와 함께 사업을 하겠다고 동행하는 사람일 겁니다. 어떤 포지션에 쓰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개의 유형 중 앞에 두 개만 들었을 때는 나랑 뭔 얘기인가 싶었는데 세 번째 유형 여러분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2차 전지와 관련돼서 이슈 분석을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는 그럼 종목 이야기죠. 마켓 트렌드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좀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뭐 정말 우리 시장에는 수많은 종목들이 있고 아직도 맞아요. 제가 1년이 넘게 지금 주식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좀 생소한 종목들도 있어요. 새로 맞아요. 상장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 종목들 중에서 일단 오늘장 움직인 종목들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떤 업종들에 좀 눈여겨보셨을까요? 일단 눈에 띄는 건 오늘은 두 종류였죠. 소부장과 소비재. 네. 두 군데였는데 다시 한번 좀 물어볼게요. 저한테요. 네. 1년이 됐는데 잘 모른다 그랬죠? 학교 다닐 때 시험 보셨잖아요. 그렇죠. 시험 볼 때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서머리를 다 하죠. 그렇죠. 자, 학교 다닐 때 중간고사를 한번 봤을 때 서머리안과 네. 주식시장 2,400개 종목을 섹터별로 나눠서 분류하는 일과 어떤 게 양이 많을까요? 당연히 후자가 많지 않을까요, 의원님? 아니, 섹터별 분류만 하는 거. 분류만 하는 건 아. 어렵지 않죠. 분류해 보셨습니까?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게 직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신입사원으로 들어서 회사 들어가면 업무를 몰라요. 그렇죠. 누구나 모릅니다.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선배한테 혼나고 뭐 매뉴얼을 보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다 분류를 하죠. 네, 회사만의 매뉴얼들요. 업무 매뉴얼을 분류를 하죠. 그래서 네. 그걸 또 자기 거화 하죠. 이 작업은 어떤 직업을 택하든지 필수 코스입니다. 다 하는 거죠, 네. 근데 왜 주식은 그걸 안 하죠? 그러네요. 왜 주식은 한 번도 남의 얘기 듣지 말고 이게 2,400개밖에 안 됩니다. 섹터별로 분류를 하고 업종별로 분류하고 적어도 어떤 기업이 뭘 하고 그거를 재무 순으로 PBR 순으로 퍼 순으로 ROE 순으로 한번 분류만 해놔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요새 HTS가 잘 돼 있어서 분류 다 해줘요. 내가 따로 할 게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하려고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신기한 게 우리나라만 그러지 않습니다. 해외 투자자도 똑같아요. 그렇죠. 주식을 너무 날로 먹으려래요. 학생이 1년이면 시험을 4번 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쵸. 주식시장이 1년에 4번 시험을 봐요. 분기마다 실적 보고를 합니다. 실적이 끝나면 분기 성적표를 내요. 그러면 그 성적표대로 나열하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공부가 됩니다. 혹시 우리 도아나께서는 한번 해보셨나요? 어떤 거 말씀이시죠? 분기 끝나고 실적 순으로 한번 성적표. 안 해봤네요. 제가 늘 제 수익률을 보고 눈물만 짓느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주식시장에서 네. 중요한 거는 내가 할 일을 하고 나서 다음 거를 하면은 발전이 있어요. 한 분기 끝나고 다음 분기 끝나고 그러면 내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있고 네. 랭킹이 쭉 나와요. 재무 랭킹도 좋고 매출 랭킹도 좋고 랭킹이 나오면 그때부터 익숙해지는 종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추적하다 보면 내 종목이 생겨요. 일치점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재미가 생깁니다. 네. 매일 그 주가 떨어지면은 이건 내일 또 떨어지나? 월요일 날 어떡하지? 팔아야 되나? 살까 팔까는요 매일 고민입니다. 누구나 고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형성되는 거고요. 누구는 팔자, 누구는 사자. 그래서 거래가 체결되는 겁니다. 지금 매일 거래가 40조에서 60조 거래가 됩니다. 굉장히 막강한 유동성이 있어요. 지금은 돈 벌기 너무 좋은 장이에요. 그런데 종목이 없잖아요. 이 좋은 장에 종목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종목을 찾아야죠. 찾는 기본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게 랭킹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보십시오. 오늘 보십시오. 오늘 간단하게 보면 한미반도체 번쩍, 그쵸. 예? 원익 IPS 번쩍, 예?
인텍플렉스 번쩍 이거 다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들입니다. 그러네요. 왜 얘기했겠습니까? 한미반도체, 비전 플레이스먼트, 패키징, 후공정. 요새 뉴스 보십시오. 매일 반도체 부족하다, 쇼티지다. 제가 쇼티지 얘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곳곳에 쇼티지가 나고 있습니다. 그 쇼티지가 난다는 거는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걸 필수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 쭉 보면 그냥 보여요. 이러이러한 종목이 가겠구나. 왜냐하면 밸류체인 단에 있으니까. 그런 게 정리되지 않고 주식시장을 바라본다면 맨날 오늘에 오르는 종목만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10년을 해도 발전이 없습니다. 네, 정말 위원님께 처음으로 이제 들었던 이야기가 주식은 불로소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주셨었는데 공부를 안 했던 제 잘못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일장에 좀 움직일 종목들도 미리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내일장 움직일 업종들 어떻게 좀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소비주가 많이 움직여요. 네. 오늘 뭐 화장품줄도 한국콜마 이런 거 움직이고. 근데 여행주 같은 경우는 좀 아이러니가 바이러스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올라 있어요. 네, 저 그거 궁금하더라고요. 네, 이게 참 그러면 여행주 회복 모객 행위가 언제 다 원활히 될까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내가 이해 못하는 게 나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해 못하면 안 하면 됩니다. 주식시장은 내가 이해 못하는 일이 아주 자주 벌어져요. 근데 내가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안 하면 됩니다. 굳이 내가 이해 안 되는 거를 시세를 쫓아서 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이해될 때 하면 돼요. 다만 지금 이제 소비재 중에서 네. 보복 소비가 일어날 것 같은데 여전히 싼 영역에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의류 쪽에 요새 FF도 어제 번쩍 뛰었고 슐랏 코리아도 서서히 올라갑니다. 더네이처 홀딩스 이런 것들도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패딩이나 이런 게 4분기가 호황기니까 1분기 실적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런 거 차분히 바라보면은 다음번에 또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보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백화점주들 많이 올라가죠. 결국 온오프라인의 대응이 기존에는 불확실이었다가 이제는 대응이 된다 이런 쪽으로 관점이 바뀌어요. 이마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죠. 예전에는 뭐 쿠팡 이렇게 온라인 업체에 치여서 되겠어 했는데 보니까 온라인 대응이 잘 되네. 그러면 다 잘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관점이 바뀌는 거죠. PBR 봤더니 여전히 싸네. 주식시장은 관점이 바뀌면 전혀 다른 흐름을 보입니다. 이런 전혀 다른 흐름의 티핑 포인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종목들이 그냥 보입니다. 여전히 시장에는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에 좋은 종목이 많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 오늘장 움직인 종목들 보시면서 좀 안달나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 종목만 안 올라가서 힘들다. 내일 이제 움직일 업종들 어떻게 하냐 궁금하셨던 분들 좀 힌트가 되셨길 바라고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죠. 서울금주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마지막 시간은 저희 위원님들이 한 종목을 제대로 분석을 해주시는 시간인데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먼저 여쭤보셔가지고 답변을 했더니 그렇게 테마주로 기억하고 있으니까 혼이 나는 것이다 라고 저를 또 혼내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변명을 해볼게요, 위원님. 네. 제가 처음에 주식을 시작할 때 이 방산 관련주로 처음 그러셨구나. 주식을 배웠어요. 네, 이제 맞아요. 하나씩 사보면서 요런 테마들이 있구나 배우기 시작해서 이 종목이 기억에 딱 남는데 오늘 종목 뭔가요? 오늘 종목은 폭력 관련주입니다. 방산 관련주가 아닙니다. 빅테크와 엮여서 방산 관련주로 맨날 엮이는 종목 스페코입니다. 네.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테마가 나쁘지 않습니다. 테마라는 것도 시장에 존재하는 힘이에요. 그 대신 테마를 하려면 테마도 준비를 하고 하면 좋아요. 네. 그 당일날 쫓아가는 거 말고 이를테면 뭐 대선 테마 이런 거는 비교적 주기적으로 확실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상 가능한 후보군이 있죠. 먼저 이제 안철수 연구소 네. 나왔을 때
6만 원에서 움직일 때 아마 안철수 후보가 되면 이건 무조건 움직인다. 그러니 미리 깔고 앉아 있어서 지금 한 1년 기다리겠다 맘먹는 사람한테는 이것도 괜찮은 투자 방법이다. 근데 나는 안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네. 굳이 뭐 테마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테마주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오래 준비를 해야 돼요.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공부를 많이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테마 족보가 있어요. 저도 테마 족보를 갖고 있는데 테마를 쫙 정리하는 족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별로 순위가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 도하나 얘기했던 대로 방산주예요, 스페코는. 이게 뭐냐 하면 족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족보를 준비한 사람들은 이게 세력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합니다. 그래서 매집을 조용할 때 해놔요. 그리고 때가 되면 뉴스로 뿌립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또 정보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되나 고민스러운데 주식시장은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주가를 만드는 세력이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일시적으로는 이게 지배를 합니다. 근데 아주 롱텀으로 보면 결국 기업의 본질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테마주를 안 하는 이유는 기업의 본질 가치와 무관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어차피 돈 벌면 땡이다고 생각한다면 테마는 굉장히 돈 벌기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만드는 세력이 있고 이 세력은 매집의 흔적을 남깁니다. 거래량으로. 그래서 그들의 테마 족보가 있으면 그 족보를 보고 매집의 흔적을 찾아서 나도 같이 거기 들어가서 기다리면 돼요. 근데 이것도 하려면 그렇게 노력을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테마주가 꼭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그 대신 치열하게 노력해서 내가 남들보다 테마주를 미리 선점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으면 하면 됩니다. 굉장히 수익 잘 납니다. 테마주가. 그런데 남의 말만 듣고 하는 테마는 되게 당일날 뭐 10% 움직이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떡밥이잖아요. 미리 다 준비해 놓은 애들이 이제 뉴스를 뿌려요. 네. 뭐 된다. 그럼 달라붙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제법 상승폭이 크면은 1차, 2차, 3차가 갑니다. 제일 중요한 거 제발 휴대폰으로 오는 문자 보고 투자하지 마십시오. 예, 그거 정말 완전히 찌끄러기 맨 마지막 정보가 문자로 가는데 그걸 공짜 정보라고 그걸 보고 투자한다면 얘기했지만 제일 먹이사슬의 말단이 되고 거의 설거지 타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하신다면 그 문자 보고 투자하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스페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작년 여름부터 유럽이 탄소 제로로 얘기했죠. 네. 이거는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얘기한 게 에너지가 바뀌는 거예요. 탄소라는 거는 탄화물 연료, 그러니까 석탄, 석유, LNG 이게 다 화석 연료예요. 네. 화석 연료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탄소와 수소의 결합입니다. CH예요. 이게 산소 O2를 만나면 CO2,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고 이게 기후 문제를 야기하는 기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업화 이전의 기온으로 낮추기 위해서 90년부터 우리는 이걸 낮추자고 합의를 했는데 이게 합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뭐 국가별로 이해관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전 세계 정부가 합의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탄소 제로는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요. 그 중심에 신재생 에너지가 있고 그 신재생 에너지의 중심에 태양광과 풍력이 있고 더 나아가서 해상 풍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그 풍력 밸류 체인을 쭉 얘기하다가 주로 CS 윈드나 뭐 상강 에멘트 이런 종목을 얘기하고 스페코도 그때 얘기를 했어요. 네. 스페코의 강점을 말씀해 드릴게요. 스페코는 이제 방산 관련이 맞아요. 왜 그러냐면 방산 관련 일을 합니다. 네. 함정한전기라는 거 있어요. 이 조타기 사업 이런 걸 합니다. 그래서 매출 비중이 얼마 안 됩니다. 이거를 그렇군요. 방산 이렇게 엮으시면 안 돼요. 대체적으로 풍력 섹터가 반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스팔트 플랜트 전문이에요. 기계 이게 또 반이에요. 풍력은 아니죠. 함정은 그 중에 일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2008년 2월 달에 멕시코 현지 법인의 현지 출자해서 폭력 타워 공장을 설립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공장을 멕시코에 갖고 있어요. 그러면 멕시코 자체의 폭력은 이제 전 세계에서 계속 성장이 네. 늘어난다 그랬죠. 미국 바이든 후보가 다음 주에 이제 정식 대통령에 취임을 합니다. 맞습니다. 일성은 두 가지일 거예요. 코로나를 이러이러하게 대응을 해서 잡겠습니다. 두 번째는 신재생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아주 집중적으로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 재건을 신재생을 통해서 할 확률이 많으니까요. 스페코는 멕시코에 2008년에 이미 공장을 갖춰놨고 멕시코 법인 지분율이 86.4%입니다. 주로 거래하는 데가 글로벌 아주 상위 기업을 거래합니다. 지멘스, 가메사 이런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합니다. 문제는 이제 멕시코에 공장이 있다 보니까 텍사스주하고 가까워요. 네. 미국 내 폭력 시장이 가장 큰 주가 텍사스입니다. 미국 전체의 13%를 텍사스주가 점하고 있고요. 향후 5년 동안 수주 물량이나 성장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이 이미 담보가 돼 있다. 2차 전지 얘기할 때 드린 말씀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거 재무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이 1,600억인데 올해 이익이 880억 매출에 110억. 올해 예정되는 게 1,100억 이익에 160억. 퍼밸류로 10배밖에 안 됩니다. 이런 신재생도 있나요? 보통 지금 25배, 30배씩 다 가요. 10배짜리가 있습니다. 네. 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체로 지금 구간이 정거장 구간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막 이 주가가 6월 달에도 찍었던 주가예요. 그러면 한 반년 이상 이 주가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뭐 대체적으로 다음 주에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이제 취임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겁니다. 경제 비전을 얘기를 하겠죠.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걸 체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탑다운 방식으로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시장에 투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대체적으로 코로나 대응과 신재생에 대해서 방점을 찍을 확률이 많겠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페코까지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드렸는데요.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신나게 혼이 나봤는데요. 정신이 번쩍 드네요. 오늘도 이렇게 알찬 이야기 전해주신 저희 위원님께 감사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네, 위원님과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쉽다 하시는 분들 내일 오후 1시입니다. 저희 위원님께서 무료 온라인 강연에 또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서울경제TV 더하기 채널 잊지 마시고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심야 상담소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